자, 이제 또 여러분들 또 유로파 컨퍼런스와 또 유로파 일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약간 1라운드 성적을 다 기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조금 승수, 이렇게 조금 찾아보실 수 있도록 잘 또 파악을 조금 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와 야기엘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기엘로 폴란드 팀이죠. 폴란드 팀이고요. 그런 가운데 1차전 홈에서 어떻게 보면 피오렌티나의 1.5군한테 당했습니다. 1.5군한테 3등의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오늘 원정 일정에서 과연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또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야기엘로 자체가 약간 경험이 조금 부족합니다.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특히 또 이번에 또 이탈리아 원정 자체가 조금 처음이에요. 이런 약간 야기엘로는 실제 컨퍼런스 급도 아니야. 그럴 정도로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정이 상당히 또 혹독한 일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또 이제 약간 예선에서는 2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역시 또 오늘 경기 피오렌티나 주력 라인업을 조금 가동을 할 겁니다. 직전에 1.5군 가동하고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또 피사와의 또 리그 경기에서 또 순위를 또 끌어올렸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홈 경기 2점까지 안고 이제 모이스캔이나 또 주전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가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역시 또 일단 요 경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1라운드 매치 오늘 파리 같이 약간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조금 루즈한 운영을 조금 보여줄 때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피오렌티나는 아시다시피 컨퍼런스 준우승을 2번 한 팀이에요. 로마한테 한 차례 깨지고 한 차례 또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피오렌티나 준우승 2번 했어. 그럴 정도로 얘들은 또 컨퍼런스에 또 욕심이 또 있는 팀이야. 그러다 보니 충분히 또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행리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언어바의 접근 포인트는 딱히 그렇게 조금 좋아 보진 않아요. 언어바는 조금 굳이 조금 비추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경기가 요 경기가 되겠다. 굳이 언어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에서 핸디값 잘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컨퍼런스 진심 피오렌티나 오늘 주전 멤버 가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삼순과 스캔디아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전 경기 이제 스캔디아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또 1대0으로 삼순이 또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삼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좋게는 안 봤어요. 왜냐면은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심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리그 경기도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역시 또 터키 리그에서도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삼순이가 과연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경기까지도 일단 역시 원정 일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스캔디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조금 원정 일정에서의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있고, 특히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약간, 내용적으로, 또 솔직히 이제 또 득점에서의 또 빈도들도 딱히 그렇게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터키 원정 일정이라면은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시냐면은 충분히 또 저는 삼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또 북마케도니아 팀이죠. 북마케도니아 팀이고 또 터키 팀인데 지역적인 은근성이 조금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양 팀들의 매치는 약간 지역적으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치열한 매치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중국과의 매치, 또 일본과의 매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신경을 쓰듯이 실제 또 홈 경기에서의 또 강세를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여기는 충분히 또 삼선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는 조금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원정에서의 또 약간 스캔디의 폼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 경기도 일단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일단 언어바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는 그래도 한번 오버를 또 공략 포인트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버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헤인들은 여러분들이 골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삼선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첼레와 드리타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우리가 또 이제 유로파 일정에서 조금 이제 간신히 적중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또 경기를 조금 풀어드리자면은
자, 무엇보다 일단 요 경기였습니다. 5.2배, 또 풀젠프렌, 또 이제 풀젠프렌도 조금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고, 슈투트가르트 대승과 첼레가 또 이제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조금 꼽아줬어요. 그랬었던 경기였는데, 실제 또 2대0으로 앞서가던 경기였습니다. 앞서가던 경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얼토당토하게 조금 어렵게 갔던 경기였죠. 일단 그 경기 또 극장골로 상당히 또 분위기가 조금 끌어올려졌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홈에서의 경기를 조금 치르게 되는데요. 첼레는 또 슬로베니아 또 이제 강호팀입니다. 슬로베니아 내에서는 또 이제 독보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홈 경기에서의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홈 기준으로 공식전 19경기 동안 2패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역시 또 상당히 또 일단 최근에 또 13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홈에서의 강점들을 제대로 안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리타는 또 코소보 팀이죠. 코소보 팀인데 원정 경기 최근에 또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11경기 동안 3승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역시 또 주전 골키퍼 부상 이슈까지 조금 안고 있고 또 공격진의 롬브로에도 조금 부상이고 이렇다 보면은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저는 첼레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드리타 원정에서 부진합니다. 코소보 홈에서도 역시 또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 오늘 경기 첼레 일단 첼레 원정이라면 조금 더 고전할 여지가 조금 있다. 슬로베니아 또 홈바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첼레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1차전에 5골이 나긴 했지만 어느 바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어느 바는 패스, 첼레 사이드로만 추천드려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또 리에카와 오모니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에카는 또 크로아티아 팀이죠. 크로아티아에서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홈 경기 내에서는 12경기 동안 이제 7승 5무입니다. 7승 5무로 이제 또 홈에서의 강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리에카도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수가 어려운 내용이요. 크로아티아 또 3위 팀이야. 오모니아 같은 경우도 일단 경기력 자체를 또 이제 예전에는 또 이제 유로파에도 자주 얼굴을 내밀고 이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키프로스 팀입니다. 키프로스 팀으로 이제 약간 컨퍼런스가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원래 또 유로파 끝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유로파의 승점 자판기였다가 이제 약간 컨퍼런스에 또 어울리는 팀이긴 해.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조금 고민이 된다. 자, 무엇보다 이제 리에카의 강점은 무엇보다 이제 크로테 팀들이 보통 다 꽁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패턴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얘들은 수비가 강점인 팀이에요. 리에카는 상당히 또 수비 패턴이 상당히 또 준수하고 최근에 또 이제 무실점 경기를 또 자주 연출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또 유로파 컨퍼런스 3경기 동안 전부 다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약간 이제 오모니아 같은 경우도 득점이 약간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요 경기가 무승부각이 보이는 경기예요. 리에카의 손을 조금 들어주기보다는 요 경기만큼은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리에카가 탄탄한 수비로 약간 찍어 누르는 수비로서 약간 무승부를 거두고 조금 올라가는 그림들이 조금 그려지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에카는 수비가 강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1순위는 저는 약간 2.5 언더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2.5 언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승패보다는 조금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지 일단 요 경기는 저득점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굳이 또 이제 약간 승패를 조금 잡는다면은 저는 약간 무승부 사이드 조금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좀 역시 또 프렌 사이드로 오모니아 프렌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약간 리에카는 1차전 승리로 오늘 또 수비 라인업을 탄탄하게 조금 끌고 갈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또 수비가 상당히 또 강점인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에 충분히 또 무승부, 프렌, 또 2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상당히 또 좋은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네츠와 루도고레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매치업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잠깐만요. 요 사이즈만 조금 맞추고 되네요. 자, 1차전 매치업 어떻게 보면 페렌치바로시가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또 2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오늘 경기를 조금 끌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돼버렸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조금 2.5 기준점이지만은 조금은 이제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의도도 좀 있고 루도고레츠가 이제 또 예전같이 이제 약간 불가리아 독보적인 일은 아닙니다. 약간 조금 올 시즌 2위로 조금 쳐져 있고 약간 물갈이가 조금 들어갔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전 약간 요 경기는 페렌치바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헝가리 또 2위 팀, 또 이제 불가리아 2위 팀의 매치업으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유로파 본선 홈 경기는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뜨뜨미지간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홈 경기만큼은 8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루도고레츠가 최근에 또 페렌치바로시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부 다 이제 대량 실점으로 조금 이어졌어요. 그런 행동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페렌치바로시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바르가가 팀을 떠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뭐 코바체비치, 강원에서 뛰었던 코바체비치가 지금 현재로 약간 페렌치바로시에 조금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홈발은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페렌치바로시의 정배당은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래요.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매치업에서는 뭐 3대0, 3대1 이렇게 약간 홈에서는 루도고르츠 상대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페렌치바 사이드 바르가가 팀을 떠났지만 그래도 약간 손을 들어줄 수 있고 2.5 기준점의 오버도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풀젠과 파나티나이코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직전에 또 5.2배였나요? 5.2배 적중이 됐던 내용이었었는데 역시 풀젠 무승부. 풀젠이 또 2대1로 지고 있다가 또 무승부를 거둬줘서 너무 고마웠던 경기였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이었다. 아무튼 이제 오늘도 약간 무승부각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실제 직전에도 약간 무승부가 났던 경기였었는데요. 오늘도 약간은 조금 무승부각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인데 실제 약간 풀젠이 또 예전 같은 경기력이 조금 많아요. 예전에 이제 약간 스파르타 프라 또 이제 슬라비아 프라를 조금 물리치고 풀젠이 한번 또 이제 약간 조금 체코리그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가겠구나 좀 이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최근에 또 4위를 조금 쳐져 있고요. 그런 행보들을 잘 못 보여주고 있고 파나티나이코스도 지금 이제 잘 안 지고 있어요. 잘 안 지고 있는 두 팀들 어떻게 보면 전력적으로 상대 또 팽팽하고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매치업이 통산 두 번의 매치업이 전부 다 무승부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뭐 파나티아코스도 데세르스 부상, 요런 분들 빌레나 부상, 요런 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 오늘도 역시 또 팽팽한 맞대결이 될 것이다. 요 경기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풀젠 플랜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파나티아코스 플랜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시네요. 어느 반은 약간 양 팀들이 또 난타전에 또 무승부가 또 빈번하게 아까 또 예상이 또 1차전에 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반은 살짝 한번 패스를 하시는 것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다만 또 무승부나 플랜으로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거는 상당히 또 일단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전력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트르베나와 리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르베나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세르비아 또 강호팀이죠. 원래 또 이제 약간 또 컨퍼런스 유로파에 있기는 조금 아까운 팀입니다. 실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챔스에 약간 어울리는 팀이긴 하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확실히 또 올 시즌도 세르비아 1위 팀으로서 18승 3무 3패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전을 또 리르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트르베나가 왜 역배인지 저는 조금 알 수가 없다. 트르베나 역배 가능성 상당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약간 트르베나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이제 유로파 기준으로 6경기 동안 홈 경기 기준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고 뭐 릴전은 또 이제 약간 2전 전승 또 아르나우토비치가 지금 현재로 팀 내 주포로서 어떻게 보면 세리에서는 약간 부상 여파로 조금 고전을 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세르비아 리그는 조금 씹어먹고 있거든요. 아르나우토비치의 폼이 지금 여기서 부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저는 약간 요 경기는 트르베나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루가 버티고 있는 리리긴 하지만은
원정에서는 또 늘 부진하고요. 또 리그 내에서도 원정 일정에서는 실점이 조금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1차전에 승리가 있었지만은 트르베나 역배 플랜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트르베나가 또 홈에서 상당히 또 공격적인 팀이에요. 상당히 닭공로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직전 경기보다는 훨씬 더 다득점이 조금 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어서 여기는 2.5 기준점에 오버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르베나 역배 또 프렌 또 2.5바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셀틱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매치는 4대1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루즈한 운영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셀틱도 이제 주말 일정이 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면 또 이제 약간 유로파는 이제 조금 1차전 대표를 해서 솔직히 원정 일정에서 유로파 일정에서도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셀틱은 레인저스와의 또 이제 약간 원정 일정을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올 시즌 셀틱이 3위 자리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레인저스와의 매치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셀틱은 이제 개신교 팀이고 레인저스는 이제 천주교 팀이란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양 팀들의 매치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으로 일단 역시 조금 최로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또 퍼거슨이 또 셀틱에서 뛰었어. 예전에 퍼거슨이 젊었을 때 셀틱 시절에 와이프가 천주교였거든. 그래가지고 셀틱 팬들이 난리가 났어. 퍼거슨 와이프가 천주교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듯이 레인저스는 무엇보다 약간 셀틱에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물론 또 유로파 일정에서 또 역전 승리를 또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지금 무엇보다 일단 리그에서의 또 레인저스전을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또 슈투트가르트는 오늘 경기 데미로비치는 조금 아낄 수가 있습니다. 데미로비치는 뭐 최근에 또 부상이었고 일단 이제 또 리그에서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낄 수가 있겠지만은 운다프는 계속 가용을 하고 있죠. 운다프나 르벨링 이런 자원이라면은 전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슈투트가르트가 약간 선수층이 두텁지 못합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데미로비치를 또 썼다가 또 운다프를 또 벤치, 운다프를 또 선발로 썼다가 데미로비치를 벤치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곳에 약간 재미를 조금 두고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올 시즌 또 유로파 본선 홍경기가 4전 전승이에요. 4전 전승으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이 경기는 약간 일방적으로 또 슈투트가르트의 승리가 또 홈에서 펼쳐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전 승리가 있었지만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슈투트가르트를 조금 더 좋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어느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바는 패스하시고 슈투트가르트 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포트남과 쿠피온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분석은 완전 대실패였습니다. 왜냐면 또 그때 당시에는 쿠피온의 그 홈코트 기온이 영하 11도였어요. 영하 11도였기 때문에 야,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보데글림 원정이나 또 노르웨이 원정 못지않게 약간 핀란드 원정, 지옥의 원정길이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인데요. 그걸 또 극복해냈던 포츠난의 퍼포먼스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0으로 또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왔고요. 근데 쿠오피온 자체가 지금 현재로 득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 경기 홈에서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점유율도 밀리고요. 슈팅 개수도 완전히 밀리는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무엇보다 이제 약간 상대전의 열세를 제대로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저는 조금 포츠는의 폴란드 홈발을 조금 믿고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오피온이 직전 경기 때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이제 홈에서의 기세도 조금 못 만들어갔고 무엇보다 약간 이제 유럽 대항전 경험도 상당히 또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히 또 원정 일정에서의 고전들은 상당히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여기 약간 포츠난 사이드 한번 또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유효 슈팅 홈에서도 한 개밖에 없었어요. 어느만은 개인적으로 약간 패스고요. 핸디값만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크마르와 노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크마르 직전에 또 배신을 때렸죠. 또 분석이 조금 실패했던 경기였었는데 자, 무엇보다 직전 경기 그래도 약간 아르메니아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체급차에서 알크마르가 조금 씹어먹을 수 있겠다. 역시 페르세 폼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치가 조금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 경기를 또 1대0으로 또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또 슈팅은 조금 더 이제 조금 뭐 노아가 조금 더 때리긴 했어요. 때렸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홈입니다. 홈에서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 최근에 또 유럽 대항전 12경기 동안 홈 경기 일정에서만큼은 패배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10승 2무로 상당히 또 강한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데다가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에서 최근에 또 유럽 대항전 본선 원정에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조금 고전한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알크가 충분히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알크의 또 홈발을 조금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정 경기는 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홈 경기만큼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대항전 홈 경기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압도적인 체급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약간 체급차를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알크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비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약세, 그리고 또 이제 홈에서 유럽 대항전 일정만큼은 상당히 또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또 유로파 일정에서도 좋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일정에서는 확실히 조금 체급차를 홈에서 조금 보여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드린스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크펜의 승리는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은, 정말 핸디 값이 고민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핸디 값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차전 매치가 너무 이제 졸전 끝에 1대1에 조금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지금 부상자도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조금 핸디 값이 조금 손이 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의 무승부였기 때문에, 크펠이 또 어떤 포지션으로 때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줄지. 물론 이제 지린스키가 뭐 보스니아 팀인데요. 역시 또 원정에서 또 EPL 원정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에서 크펠의 승리는 조금 유력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핸디 값이 조금 고민이라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아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패라는 전혀 건들지 마시고 그냥 약간 크펠 승리 정도 조금 예상이 된다. 조금 욕심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뭐 END까지는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시던가. 상당히 또 일단 요 경기는 조금 부상 여파가 있다 보니까 조금 프랜사이드로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요 경기만큼 조금 난이도가 좀 있다. 개인적으로 승패 패스 어느 바다 조금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EPL에 체급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또 홈에서는 조금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게 할 것 같은데, 리그 일정도 조금 홈 경기가 조금 부진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저 경기는 저는 약간 조금 비추다. 저 경기만큼은 강추를 조금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들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잔스포와 또 시그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도 이제 약간 체코 리그에서 나름 또 이제 약간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일어날 뻔 했었죠. 일어날 뻔 했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약간 무엇보다 조금 1차전 매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약간 1대1 무승부를 조금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약간 플레이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특히 또 이제 약간 리그에서도 훨씬 또 6위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원래 또 이제 약간 작년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한번 4파전으로 일단 슬라비아 프라, 스파르타 프라, 풀젠, 시그마까지 이렇게 조금 가담이 돼가지고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약간 로젠스포 역시 또 스위스 팀이죠. 스위스 내에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최근에 또 경기력들을 조금 잘 연출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스위스 리그는 또 9위로 조금 쳐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올 시즌 약간 조금 행보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시그마가 이제 스위스 원정 자체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또 떠나는 일정인데다가 실제 또 컨퍼런스 원정 일정에서 상당히 또 조금 열악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1군 멤버 부상자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군 멤버 7명이 빠진 가운데 스위스 원정을 또 떠나야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로잔스포의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물론 또 약간 두 팀 다 리그 성적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일단 또 스위스 또 홈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로잔스포 일반승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약간 패스입니다. 근데 로잔스포 최근에 또 홈 경기 내에서 약간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공식전 6경기 동안 로잔스포는 홈에서 패배를
없이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로전 스포츠 사이드 한 번 더 공략 포인트.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상 2.5 기준점에는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행크와 자그레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레브도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또 챔스에서 또 놀다가 어떻게 또 유로파에서 지금 현재 조금 등장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좀 있었는데, 자, 1차전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행크와의 매치에서 조금 이제 3대1의 또 홈에서의 대패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오늘 경기 때는 이제 벨리오가 또 징계로 빠져요.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벨리오가 또 아우쿠스부르크에서 또 상대 또 힘을 냈고, 또 올 시즌 또 크로아티아 어떻게 보면 또 자그레브에서 또 상대 또 힘을 내주고 있었는데, 벨리오의 결정은 무엇보다 이제 자그레브 입장에서는 상대 또 큰 타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행크는 또 오영규가 팀을 떠나긴 했죠. 팀을 떠나고 베시타스로 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또 이제 에라비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나머지 자원들, 비부트, 이런 자원들이 나름 또 이제 경기력들이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애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1차전의 패배, 전 약간 오늘 벨리오까지 조금 이탈한다면은 실제 이제 벨기에 원정에서 조금 고전할 여지가 충분히 또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약간 이제 행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1차전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두 골차를 또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끌어올려야 된다면은 자그레브가 최근에 또 원정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또 난타전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행크 지금 배당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그레브 사이드로 조금 봐주고 있는데 자그레브 오늘 주포 밸류 빠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금 좋은 행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약간 무엇보다 조금 이제 행크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행크 사이드, 오버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잘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셀타 비고와 테살로니카 파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전 매치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셀타 비고가 또 역배를 받았죠. 우리는 또 셀타 역배로 또 접근을 했었어요. 그죠? 셀타 프렌 또 셀타 역배 접근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근데 이제 셀타 비고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유로파 리그의 진심이에요. 유로파에서 지금 무엇보다 이제 약간 상대 또 이제 주전 멤버들을 가용을 하고 오히려 리그 경기에서 약간 조금 주전들을 아끼고 이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지 히랄데스 감독이 지금 현재 무엇보다 유로파에 지금 현재 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마요르카의 또 홈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5군을 조금 가용을 하고 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이글레시아스 또 아스파스 이런 자들이 약간 벤치에서 또 출발을 했거든. 그런 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역시 또 승리를 조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전에 승리가 있었지만은 역시 또 셀타비고의 또 홈발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테살로니카 상대로는 상대전적 2전 전승이요. 2전 전승으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테살로니카가 홈에서는 또 경기력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요.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조금 고질적인 약점들이 좀 있다. 특히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스페인 원정에서는 최근에 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페인 원정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용인의 셀타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또 셀타승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잘 고려를 하셔서 핸디값 잘 누리시고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근데 추천이 105개입니다. 추천 더 눌러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아무튼 요 경기는 언어바 굳이 건들지 마요. 언어바 건드릴 필요 없이 셀타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추천 절차 부탁드리겠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왜 안 누르시는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게임이다. 이제 다 와갑니다. 볼로냐와 또 브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약간 브란 사이드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일단 요 경기 분석이 조금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브란도 이제 약간 보데글림이 그 전에 또 챔스에서 날씨가 또 비슷했죠. 노르웨이 날씨가 또 추웠고 또 인터밀란이 약간 보데글림 원정에서 또 대패를 당했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브란도 날씨가 추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로냐도 역시 조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또 볼로냐가 또 잡아버렸습니다. 잡아버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약간 또 불안이 또 원정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1차전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내용이라서 약간 볼로냐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없잖아 있는 내용도 사실이에요. 근데 약간 최근에 또 볼로냐 같은 경우도 약간 뭐 리그 경기도 뭐 우디네스전에 승리를 거두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저는 약간 조금 불안의 퍼포먼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제 약간 볼로나의 전력 우세, 뭐 세리의 원정, 세리에서의 일정에서 홈 경기 강세 이런 걸 조금 보기에는 그냥 뭔가 지금 이제 요 경기는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실제 볼로냐가 브랑과의 또 매치에서 예전에 또 유로파 포트제에서도 0대0의 또 무승부를 또 예선에서 좀 기록했던 내용도 좀 있는데요. 일단 요 경기는 무엇보다 라인업을 브란이 급격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면은 저는 요 경기 승패보다는 2.5 기준점에 오버 사이드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면은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요 경기 약간 볼로냐의 정부당 조금 저도 나쁘지 않다고는 조금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약간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 오버를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불안 역배 빠지는 것도 저는 약간 조금 뭔가 조금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런 면들이 좀 있고, 저는 요 경기는 오버로의 접근 포인트만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페네르바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상대 또 페네르바체가 터키 리그 2위로서 지금 현재 15승 8무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또 홈 경기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부상자를 대거 안고 어떻게 보면 또 3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완파를 하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터키 원정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유벤투스도 실제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고전을 했고 이러는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상대 또 일단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페네르바체는 약간 유럽 대항전 원정, 특히 또 이필 원정에서 약해요. 일단 본토 원정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잉글랜드 원정에서는 최근에 또 이제 5경기 동안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도 부상자가 조금 늘어났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페네르바체도 지금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또 엔네시리가 또 팀을 떠났던 것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 약간 오버를 또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또 나쁘진 않겠다. 근데다가 실제 노팅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는 1차전에 대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비교도 돼요. 비교도 되는 운영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약간 이제 페네르바체가 원정 실점이 너무 높아요. 그런 면도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 그래도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노팅엄 사이드, 지금 현재 노팅엄보다도 페네르바체의 전력 누수가 더 심하다는 점에서 노팅엄 사이드와 함께 또 2.5 기준점에 오버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컨퍼런스 또 이제 유로파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큰 거 한 방 또 먹어야 되겠죠. 16배, 98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 접근 포인트 오늘은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보면서 이제 또 이제 2월 말 또 마무리를 또 잘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적중, 이제 또 주력 라인업은 늘 들고 와야 되고 그런 가운데 고배당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죠. 또 생방송에서는 승무패를 여러분들과 같이 또 1000원짜리 초안을 짜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오늘 경기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자!